여보세요. 저는 4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남편을 만나 결혼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두 자식을 낳아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고 양가 부모님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바라는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부부는 큰 소망이 없었죠. 저희 부모님은 이미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 부부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부모님들이 되어주신 안정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병원이셨다고 해요. 하지만 너무 어려서 세밀한 사정은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없네요. 그 후로는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제가 단 둘이 살아왔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할머니와 함께 생활하셨어요. 엄마는 일해야 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셨는데 할머니는 자식을 잃고 건강이 나빠지셨지만 불평 없이 수납 올린다고 기억합니다. 엄마는 일찍 부모님을 잃은 만큼 시어머니인 할머니를 특별히 여기셨고 나 또한 부모님 대신 할머니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던 많은 서비런 할머니를 추월마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 식구는 쿠크러코 할머니의 생활비에 카이 운키르히며 행복이었어요. 세상에 믿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잘 삼이었지만 어느 날 매들곧 번째가 치매에 신멀게 되었습니다. 넌 할머니의 경우 상황이 나아만 나타북혀서 치매의 판정이 몇 달만 혼자 생활할 정도로 불량했쇼. 그러나 엄마는 어시레니 식구를 위해 일해야만 해요. 치매를 캘린 할머니를 보살필다가가 된 저에게는 내겠죠. 그래서 저는 나는 나의 일을 챙겼어요. 내 곁에 식사를 챙기시고 저를 보살펴주던 할머니를 이절에 제가 보우더 드려야 한다는 데에 어린 나이에 희유도했고 책임감도 무채게 늦게 킴 희였지만 그러던 저는 정지를 다해 할머니를 보아어서요. 하나먼 할머니가 나를 알알 모르셔서 속을 지르고 가서 문내게 속상한 줄도 한 번 들고 갱지만 그럴 때마다 아쉬웠던 수련 수업 가능 든 생대보지 안디디비람 우 유지하여 측에서 변없고 할머니가 할거 가정을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정도였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물러나는 시간이 꽤 필요했지만 이제는 엄마와 둘이 남았으니 우리 두 식구 잘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둘만 남았으니 더 엄마를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불행이 아직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엄마에게 암이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어려운 가정 상황에 있던 것에다가 엄마의 병으로 인해 우리 가족에게는 큰 시련이었어요. 결국 엄마는 일을 그만두고 암 치료를 받아야 했고 가난했던 저는 엄마를 돌볼 일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포기하고 일을 해서 엄마의 치료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죠. 고졸 출신으로서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고 가까운 곳의 공장에서 취직할 수 있었어요. 다른 이들이 대학을 다니는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지는 않았지만 제 나이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엄마를 돌보며 힘들었고 눈물도 흘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려 노력했어요. 그러던 중에 지금의 남편을 일하던 공장에서 만나고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인 남편 덕분에 더 힘을 내고 이겨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였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고 엄마의 병원비와 간병에도 힘쓰며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세상에 그런 착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동을 받고 많이 의지했어요. 그 후 남편과 저는 오랫동안 만나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형편이 여의치 않아 천천히 준비해왔어요. 우린 모두 가난한 처지였기에 부모님에게 의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돈을 모으며 결혼을 했고 우리의 힘으로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를 빌어 살며 소박하게 신혼을 즐기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형편은 힘들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만족스러웠어요. 결혼을 잘한 것 같아서 뿌듯했고 남은 건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뿐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착한 분위기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희의 결정에 감사했고 즐거워하셨어요. 말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도 저희를 걱정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형수로서 어머니를 모실 때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계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건 어머니께 미안했고 이제 어머니를 품어든다는 게 참 행복스럽네요. 함께 지내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어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제 가족들도 어머니를 소중히 대해줄 테니 걱정 말아주세요. 함께 만족스럽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들은 그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고생을 해주고 싶다며 고생했지만 우리가 설득하여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동생이 더 이상 나이 먹은 어머님을 모셔서 힘들 필요가 없고 우리는 뒤늦게라도 자식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다행했어요. 남편은 크게 다짐하여 감사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어렵지 않았어요. 시골 할머니의 시어머니를 보면 예전 돌아가신 제 할머니가 생각나서 그때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것을 느껴서 바로 모시고 싶었어요. 남편은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우리 친엄마도 모이자고 제안했지만 엄마는 아직 어리시고 도시 생활을 즐기셔서 급하지 않았어요. 그와 달리 시어머니는 연세가 있고 오랜 농사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곳이 아픈 곳이 많아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부모가 늙어가면서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머님은 헛되게 미안해하셨어요. 어린 시절에 힘들게 살아서 간식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며 늘 자식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 했던 게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나중에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돈만 생기면 시골 땅을 사고 다니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땅값이 오를 때는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내가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너희에게 나눠줄 테니 너희는 고생하지 말고 걱정 말고 편히 살아라고 말했죠. 엄마가 이렇게 말하니 시골 땅값이 얼마나 올랐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도 오후에 준비하세요. 우리는 젊으니까 열심히 일하면 돼요. 너 말년에 발전한다면 로또처럼 되겠죠. 최근에 열심히 산다고 다 잘 될까요? 가끔 이런 소망도 있고요. 어머니 말씀 그대로 되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너의 고생을 다 갚아주지. 어머니를 모셔와서 편안히 살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사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시골 땅값이 오를까요? 서울 한 평짜리도 못 살 정도로 값이 비쌉니다.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노후 준비에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별 관심이 없어서 시세나 부동산 정보도 잘 몰라요. 동생이 농사 짓고 있으니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 좋겠어요. 그 땅에 농사를 짓기로 결심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땅값이 올라 대박을 치더라도 착한 남편과 호의적인 시동생이라면 그런 일에 대하여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걱정거리도 없었어요. 우리 집 남자들이 정말 착해서 두 형제 간의 관계도 좋았는데 이처럼 착한 남편과 시동생이 다툴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에 관심이 없던 시동생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며 소개를 해왔어요. 그 소식에 놀랐지만 동시에 반가웠어요. 그래서 예비 신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지인에게 소개를 받았는데 동서는 시동생과 비슷하게 순진해 보이는 시골 소녀였거든요. 하지만 동서의 처지는 정말로 참 어려웠어요. 부모님과 맞부터 농사를 지어야 했고 혼자 벼를 심으러 갔다간 날 집에 온 푸기를 처음 낳고 사랑스럽게 낳은데 놀랐어요. 별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표 동생과 어렵게 자랐는데 부모님의 이른 죽음으로 남동생과 함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은 어렵게 땅을 빌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셨는데 결심대로 농사 지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흉년이면 수확비도 못 받고 빚만 늘리고 풍년이면 심팔리들이 낮은 가격에 사들여간 데서 인한 고생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짓는 농산물을 좀 더 값어치 있게 판매하고자 멀리까지 가셨는데 사고로 인해 돌아가셔서 그 후 우린 고아가 되었어요. 어린 나이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들었고 게다가 동생이 있어서 더 힘들었죠. 동생이 잘 자랐으면서 고맙게도 형욱 씨와의 좋은 만남으로 인해 결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야말로 미애 씨 같은 분을 만난 건 운이었어요. 미애 씨가 없었다면 결혼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만나는 순간 동생과 예비동서가 서로 즐기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30을 넘어 결혼한 우리 부부는 늦었지만 천생연분을 만난 듯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사실 늦은 나이에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어렵지만 남편과 나는 다른 도시에서 만났고 그래서 남편이 사는 시골 동네는 더 어색했어요. 남편 주변에는 결혼 못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우리는 외매혼을 싫어하는 남편 때문에 시동생이 혼자 지내야 할까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참 예쁜 아가씨를 만나왔을까요? 그녀는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참되고 예쁘게 자란 것 같았어요. 그녀는 우리 시어머니까지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예쁜 아가씨가 그런 어려움을 견디며 동생을 돌봐준 노릇에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요? 앞으로는 저를 어머니라 생각하고 의지한다고 해요. 내가 어머니만큼은 아니더라도 좋은 시어머니 되어 줄 테니까요. 클머니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그리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저희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시어머니님께서는 신둥이를 확실히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릴 적 가정사정이 어려워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치 못하다 보니 제 인생이 힘들고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님과 형욱 씨를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시어머니님께서는 제가 모자란 사람이지만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더 나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님이 가르쳐 주시면 배우겠습니다. 형님은 애교가 많고 사람을 잘 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관심이 갔다. 형님뿐만 아니라 동생도 그 아가씨에게 반해서 행복해 보였고 시어머니님도 만족해하는 것 같다. 좋은 사람이라 다행스럽다 생각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식사 중에 신동이 밑으로 발가락을 벗는 모습을 보았다. 발톱이 화려해서 동서의 의상과 어울리지 않았다. 동서는 솔직하고 꾸밈 없는 모습으로 생머리를 간직한 채로 있었다. 얼굴에 한듯만 듯한 수수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옷차림도 몇십 년 전의 유행이 지난 듯한 느낌의 수수하고 약간 허름한데 눈에 띄었어요. 저도 유행을 쫓아다니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 아가씨는 꾸밈이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시골 처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톱이 너무 화려했어요. 네일샵에서 한 것 같았고 보석 같은 장식들이 많이 붙어 있었죠. 그것이 너무 눈에 띄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골 처녀가 돈을 투자해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으니 그런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후에는 시동생이 동서에게 소개시키고 양가집에서 상견례를 가졌어요. 어른들은 다소 당황스러워 하셨겠지만 사돈 총각이 있었으니 가족을 빼놓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결국 상견례 준비가 제대로 마무리되었고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예비 신랄로의 동생을 만났어요. 예비 신랄로는 혼자서 키웠다고 하는 동생이라는 말에 나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생은 동서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형제는 비슷한 면이 있는 법이죠. 그런데 그 동생은 정말로 동서와 맞는 게 맞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다른 분위기로 보였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부모를 닮아서 서로 비슷하지 않기도 했지만 결국 둘이 함께 있으면 형제임을 알 수 있는데 그 동생과 동서는 다른 구석을 찾기 어려울 만큼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동생을 대하는 동서의 태도였어요. 예비 신랄로는 동생을 얼마나 잘 챙기는지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형제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는 사람들은 연인처럼 보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난 남편에게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남매 사이의 친밀함이 좋아 보인다며 외동딸이라서 형제 사이의 정을 모르는 것이 오해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어딘가 이상한 것이 있었지만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후로도 예비동서에게서 자꾸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다른 가족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제 눈에만 보이는 애매한 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미애 씨, 어딘가 이상하지 않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남매 사이가 너무 가깝다고 해서?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수수한 모습의 그녀가 발톱에 돈 10만 원을 들인 네일 아트를 받은 것도 좀 이상하고 술 냄새 같은 게 나더라니까. 분명히 순박해 보이지만 자꾸 이상한 점들이 보인다고 말이야. 넌 이상하지 않아? 여자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는 거지. 발톱이든 손톱이든 꾸미고 다니는 게 좋아하는 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 머리도 하고 그리고 네일아트도 그러다고 그런데 그렇지. 그래서 나도 처음 해본 건 별로 얘기하지 않았어.
그 이후에 상견례 자리에서도 이상하게 동생만 챙기는 것 같아. 미애 씨가 거기서도 도련님보다 동생을 더 챙긴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 둘이 사이 좋은 건 알겠지만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서 자기 남편이 될 사람보다 동생을 더 챙기는 게 말이 되겠어? 아마도 재수 씨가 동생을 자식처럼 키우다 보니까 그랬겠지.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재수 씨가 부모 역할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나이가 많이 나지 않아도 동생이 한참 어리게 보일 수도 있겠지. 손이 많이 간 버릇이 남아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결혼해서 동생과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동생을 챙기는 것이 문제일까? 그리고 술 냄새가 확실히 날지 않는 것도 아니라 말이지. 미치지 않고서야 예비시댁에 오는 사람이 술을 안 마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나는 분명히 술 냄새를 맡았다고 했는데, 그걸로 뭘 해서 결혼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 재수 씨는 사람 죽고 착하게 보이던데, 넌 괜히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넌 예비시댁에 며느리가 더 생겨서 견제를 하는 건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난 그냥 도련님이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는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경욱이가 괜찮다고 하고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시니까요. 우리와 재수양 몇 번 된 적이 있던가요? 경욱이는 오래 알고 지내왔으니 우리보다 더 잘 알 거예요. 동서가 순수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가족들은 다 동서를 반기고 있어요. 제가 더 이상 나서지 않아도 상황은 좋을 거예요. 그렇다고 동서가 이중인격이라는 증거도 없고 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확실한 게 없어요. 예민하게 굴었다고 생각했고 결국 결혼을 축하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식을 올렸고 시골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부산으로 이사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남편이 좋은 제안을 받았거든요. 터전을 옮기는 건 갑작스럽겠지만 앞날이 밝을 거예요. 상황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냥 거절하기에는 좋은 기회라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어머니를 모시고 부산으로 함께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우리가 어머니를 모셨기 때문에 부산에도 함께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사를 싫어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아이고, 그 곳까지 어떻게 가겠니? 내가 괜찮으니 너희들만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머니를 모셨으니 함께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둘만 가겠어요? 어머니, 우리랑 함께 가세요.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형욱이네에 들어가실 수도 없겠죠. 그 집은 신혼부부의 집이라 누가 거기에 가겠나 하는데 어머니는 내가 이 지역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 여기서 죽고 싶다. 살아도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은 크고 복잡한 도시인데 시골 사람이 거기서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걱정을 토로하신 것 같아요. 더구나 지인들이 여기 있고 그렇게 먼데 가서 외롭게 지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만 가라. 나는 아직 건강하고 자식이 없어서 살 수 있다고요. 어머니가 평생을 시골에서 살아오셨고 부산으로 이사를 가는 것을 꺼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혼자 지낼 수는 있다며 고집을 부리십니다. 이때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혼자 보내야 할까 고민하던 중 동생이 동서가 어머니를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동서가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말에 형제들은 동서가 어머니를 돌볼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동서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잘 지내겠다고 말했고 형님과 아주버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동서가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제안에 동생의 성실함에 감동을 받았고 평소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시동생이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해주니 저희는 결국 시어머니를 동서내로 보내드리며 부산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시고 살던 시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니 걱정이 아주 없을 수는 없었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자식네에서 지내신다고 하니 저도 걱정을 덜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사이 새로운 곳에서 적응해 가느라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간간히 어머니와 연락도 주고받고 몇 번씩 찾아가 보려고도 했지만 남편이나 저나 새로운 터전에서 자리를 잡고 남편 역시 회사 일로 할 일이 워낙 많은 탓에 그러기도 쉽지 않았어요.
며느리로서 죄송스러웠지만 저희는 어머니가 시동생 내외와 잘 지내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부산에서 자리 잡아가며 적응해가던 어느 날 저는 늦은 밤 갑작스러운 동서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동서와 자주 연락하던 사이가 아닌데다가 심지어 다 늦은 밤 중에 연락이 와 더 의아하기만 했죠. 그래서 늦은 시간에 걸려온 그 연락에 놀라며 전화를 받은 책의 동서는 차마 믿지 못할 말을 전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듣고 너무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 당신은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이며 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있던 것도 아니고 자연사도 아닌데 돌아가셨다는 말에 의문을 갖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진정한 마음으로 대화하고 상황을 이해하려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런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땐 서로에게 이해와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야기의 동서는 겨우 울음을 참고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동서가 어머님이 요양원에서 사라졌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눈물 좀 그치고 이제 말 좀 해봐. 나 동서를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어?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화 좀 내지 마세요. 저도 지금 어머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고 해요. 아무튼 어떻게 된 거냐면 어머님은 얼마 전부터 요양원에서 생활하셨어요. 근데 며칠 전에 어머님이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어디로 가셨을지 너무 놀라서 다 찾아다녔어요. 글쎄요, 어머님이 아무래도 강가에 쓸려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여기 비가 많이 내렸었죠. 그런데 오늘 오후에 강가에 어머님의 옷가지가 걸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시신은 못 찾았지만 어머님이 물에 빠져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셨다니 동서 없는 동안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신 거야? 아니, 그럼 우리한테 말을 해야지. 말도 없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저도 힘들었어요. 어머님 모시고 살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형, 너무했어요. 어머님 분해서요. 당신이 인경분인 걸 알았던데 왜 날 시작해 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착한 분이라고 칭찬만 하시던데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어머니는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내가 있을 때는 걱정을 끼치지 않으시고 잘 대해주셨어요. 오히려 우리 집안을 돌봐주셔서 내가 할 일도 없었어요. 그럼 내가 힘든 일이 있어야 동서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살았을 때는 어머니는 착하셨던데 동서와 살 때는 갑자기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나와 같이 살 때 어머니는 농담조차 아니셨어요.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이거 외우라. 저거 외우라만 하다가 얼마나 부릴까요? 어머니가 신경 쓰는 거예요. 늦게 결혼한 아들이 이혼시키고 싶지 않다면 어머니가 떠나야죠. 그래서 양로원에 보내주신 거예요. 제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옳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장남의 동의도 없이 어머니를 어떻게 이렇게 보내요? 양로원은 노인들에겐 감옥이에요. 그럴 거면 차라리 제가 부산에서 모셨어야죠. 근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동서 혼자 결정하고 정말 우리 어머니가 잘못됐다면 나는 동석하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사라지신 것까지 제 잘못인 거겠지요. 그러니까, 그럼 맞습니다. 이건 동서의 잘못이거든. 그런 곳에 우리 어머니를 보내는 것부터 잘못된 일이었어. 그런 곳이 진짜 좋았다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빠져나갈 이유가 있을까?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어머니가 도망쳤겠지. 그런 곳에 어머니를 가두고서 무슨 잘한 척이야. 어쨌든 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된다 해도
너무 일찍 결론을 내리면 안 돼. 마치 그냥 강물에 옷을 걸쳐 놓은 것뿐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그런 이유로 떠나셨을까? 분명 어디선가 나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럴 거야?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살았다고 해서 무슨 소리야? 알고 보니 어머니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던 동서가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버린 거야. 그 검문하는 시동생은 동서의 속임수를 꿰뚫어 봤지만 동서의 속임수에 속아서 따르기만 했어. 아주 좋은 요양원이라니 어머니를 보내는 게 어머니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하니까. 시골 사나이인 시동생은 그냥 아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 정말 기이하고 황당했지. 그때는 정말로 동서라는 여자를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 우리 어머니를 그런 곳으로 보내는 건 어찌 할 수 없는 일이었어. 보낼 때까지는 사라지다니 정말 우리 어머니가 떠나셨다면 나도 그냥 방치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어머니가 어디엔가 살아계실지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시신을 보지 못했으니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충격적인 상황에 한번 빠르게 어머니를 찾으러 집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갑만 겨우 가져가는 순간 저는 문 앞에 있는 누군가를 보고 엎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수연아, 나 좀 살려다오. 어머니, 정말로 어머니 맞으세요? 빨리 나 좀 도와줘. 그럼 집 앞에 시어머니가 계신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시골 요양원에서 실종된 시어머니를 찾으러 가기만 하려고 했는데 어디가 이런 우리 집 앞에 계신 건지 내 눈으로 봐도 믿길이 없어요. 그때 정말 믿지 못하고 제가 시어머니를 너무 걱정해서 환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한 어머니가 우리를 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대체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 어머니는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던 거죠. 메리아스의 속바지에 거의 알몸 차림이셨어요. 비에 젖은 쥐처럼 비참한 꼴로 서 계신 어머니 모습을 보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의 역시 우리 어머니 살아 계셨어. 그럼 우리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시지. 저희는 재수 씨한테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미친 앤 줄 알았어요. 어머니의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보, 일단 어머니 집으로 모셔야지. 지금 어머니 당장이라도 쓰러지시겠어. 아니, 병원으로 바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니이죠. 옷이라도 챙겨 입고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이러다 정말 잘못될까 걱정이에요. 부산까지 혼자 어떻게 오신 건지.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등장이 너무 놀랐지만 저희는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급히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병원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에게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얘기는 너무나 기막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진 어떻게 오셨는지 들어보니 하루아침에 동서에 쫓겨나듯 요양원에 버려진 어머니가 우리 집 주소만 달달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알고 계신 덕분에 택시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오셨다고 하네요. 그럼 차라리 전화를 하셨으면 직접 모시러 갔을 텐데 왜 진작에 없었는지. 연락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었더니 그 요양원에서 전화도 못하게 하고 외출도 못하게 하고 저희 어머니를 아주 감금을 시켜놓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그 요양원이 그냥 보통의 요양시설이 아님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는 자기가 알아서 좋은 곳에 어머니를 모셨다고 말했지만 그 말에 애초부터 어폐가 있었음을 제가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동서가 이상하다 싶었을 때 적극적으로 결혼을 말렸어야 했다 싶어서 뒤늦은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경악할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 요양원에 보낸다 해도 이게 말이 되나 의아하던 순간 어머니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동서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한 게 내가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나는 치으든 애를 믿고 얘기를 했다가 이 사단이 벌어졌어.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요? 어머니 재수 씨한테 못할 말씀이라도 하셨어. 그게 아니라 땅값 얘기를 했었어. 내가 전에 사놨던 땅 있잖니. 거기가 이번에 신도시 개발이 확정이 났다더구나.
그래서 땅값이 수천 배가 올랐지 뭐야.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억에 근접할 것이라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입을 다물기는 어렵다. 아직 땅이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당신들에게 자랑할 수도 없고 그 이야기를 작은 아이에게 살짝 언급했을 뿐이다. 땅이 팔리면 공평하게 나눠줄 테니까 하고 말했는데 그 이후로 그의 태도가 갑자기 변해버렸다. 어느 날 사돈 총각과 함께 나를 그 요양원에 가두어 놓았다. 그 후로 매일 찾아와 땅을 넘기라고 협박한다. 내가 저항하자 밥도 주지 않고 죽이려 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어 도망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이 내가 그의 어머니를 닮았다며 도와주고 택시비를 주며 도망가도록 했다. 그때에 있을 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나는 분노를 느꼈다. 돈 때문에 어머니를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분노스럽다. 제가 그 이야기를 무척 신기해했습니다. 100억 원이라니 그것은 정말 큰 돈이죠. 평생 한 번쯤 만져볼 수도 없는 금액이죠. 그런데 그 돈을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떨어지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의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천하의 공유를 한다는 동서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고 그 뒤에 동서와 그의 동생을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 둘은 남매가 아니라 연인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견례에서 만난 그의 동생은 사실 그의 여자친구였던 거죠. 알고 보니 동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순진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부모는 죽어 있다고 했지만 실은 살아있고 그녀는 어릴 적에 고아였던 게 아니었고 불쌍한 여자도 아니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가난한 집안 사정을 비관해가 출하여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여자였죠. 그러다가 늙어서 일할 수 없게 되자 시골 다방을 전전하던 중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남의 등 뒤에 빨대를 뽑으려는 생각을 했었어요. 부모가 고인 후에 도와주어 키운 동생은 그 여자의 남편이었고 우리는 그 남자를 친동생처럼 대우했는데 결혼 후에도 계속 불륜을 유지했던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고 순진한 동생은? 그녀는 동서를 믿고 나서 그들은 보이는 커플처럼 가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녀의 시어머니가 땅값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100억에 눈이 돌아선 여자가 그 압도하는 충동을 벌인다. 상치 않게 경찰서에 신고하자 그 두 사람은 계획의 끝까지 머물러 사기의 폭력에서는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평생 사람을 기만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욕심 많은 인간들은 큰 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어머니의 증언과 두 사람의 전력 때문에 곧바로 지명을 받았고 동서와 남자 새끼는 불법 행위로 발견되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전개됐다. 이야기를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의 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돈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노력하고 힘들게 벌어온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식들은 자신들의 삶을 향한 동경을 키우면서도 어머니의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돈을 실천적으로 활용하여 가치 있는 일들에 투자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앞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했던 가정에서 빈민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땅을 구입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는 이야기입니다. 고집이 세고 나지기는 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모여 하나의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말처럼 친정엄마와 함께 새로운 삶을 고민하던 부부는 펜션을 운영하며 행복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농사를 짓는 시동생은 여전히 농사일에 매진해 있고 성당에서 봤던 참한 노처녀 아가씨와의 만남에 기대를 거는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이 있음으로써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돈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족의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